안녕하세요, 산소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소아과 의사는 어떤 육아템을 쓰는지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가니까 날씨가 정말 건조하잖아요. 거기다가 난방기구를 때우게 되면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서 피부도 문제고 호흡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었는데요. 가습기는 너무 여러가지 종류들이 나와있고 꼭 육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장단점 분석 이런 것보다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습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가습기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별로 어떤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어떤 가습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가습기를 더욱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의 호흡기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습도는 40%에서 60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떨어지면 우리 피부 거칠거칠해지는 거 바로 느껴지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호흡기의 점막들도 촉촉한 상태가 돼야 건강한데 건조한 상태가 되면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습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60%에서 70%를 넘어서는 매우 습한 공기가 되면 우리 여름철처럼 곰팡이가 자라기 쉽기 때문에 너무 높은 습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이건 안에 있는 진동자가 떨리면서 물을 물방울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흩날려주는 형태인데요. 크기가 작은 것들도 나와서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들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가 있어요. 가열식은 커피포트 끓이는 것처럼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학교 교실에 난로가 있고 물을 끓이면서 가습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를 합쳐서 만든 복합식 가습기라는 게 있어요. 한쪽에는 물을 가열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가열된 물을 초음파로 날려주는 그런 형태의 복합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있는데요. 물을 놔두면 기화를 하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건데 그냥 물만 떠넣으면은 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터에 흡수되는 물을 날려주면서 표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의 가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니까 이렇게 나오는 물방울들이 정말 안전한 건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습기별로 분사되어 나오는 물방울들의 위생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안전한 건 가열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팔팔 끓이는 물에서 나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세균들은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식도 물을 가열해서 날려주기 때문에 가열식처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제품마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제품은 40도까지만 올린 물을 초음파로 날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가열식처럼 열로 살균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기화식도 필터를 통해서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잘 걸러진 물만 증발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초음파 가습기가 옛날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물통에 있는 물을 그대로 날리다 보니까 물에 세균이 있다고 하면 그 세균이 그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세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살균을 하는 자외선이 나오는 UV 램프가 달린 가습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습기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물을 넣을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실 텐데요. 이게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수기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이걸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돗물의 특징은 잔류염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잔류염소가 해주는 역할이 그 안에서 세균이 자라는 걸 억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여러가지 칼슘이나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기물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순수한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물통에 담겨 있다면 세균 걱정이 덜한 것은 수돗물이 되겠죠. 그래서 살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가습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 걱정이 없는 가습기들은 깨끗한 물 아니면 정수기 물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정수기 물을 쓰라는 거는 미네랄들 때문인데요. 특히 칼슘 같은 경우는 물때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연구들에서 수돗물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가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을 때 폐에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화이트 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균 걱정이 있는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는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고요. 왜냐면 화이트 더스트는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세균에 의한 폐의 손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세균 걱정이 없는 가열식이나 자연 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용 방법은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어떤 물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가시고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제품에 맞는 물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귀찮은 게 바로 세척이잖아요. 살균 능력이 없는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는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살균 능력이 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닦아주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닦아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이 육아하면서 가습기를 매일매일 닦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간편 세척용 가습기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이 닿는 모든 부위와 수증기가 지나가는 모든 통로를 다 세척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세척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선택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습 속도예요. 가습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무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던데 일단 초음파 가습기는 연기 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는 가습력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초음파 가습기가 들어가 있는 복합식도 가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열식도 제품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요리할 때 습도 확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가열식도 가습 능력은 좋아요. 자연 기화식은 필터로 표면적을 넓혀놨지만 가습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습 능력 같은 경우도 제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제품의 사양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습기의 종류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은 뛰어난 가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세척해줘야 되고 수돗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용하냐? 개인적으로는 자주 세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차 안같이 작은 부피의 가습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들은요, 장점은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외선 소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세균 걱정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척도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보다는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단점은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는 가습력도 괜찮고 세균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뜨거운 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에선 사용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화재 위험성도 항상 주의하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사용하면 좋냐?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스팀까지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이 가능한 꽤 넓은 집이거나 공간이 나오는 집에선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방의 온도를 조금 올려줘요. 그래서 우풍이 좀 드는 집에서는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복합식의 경우는 초음파식에서 세균 걱정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열식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열식과 초음파식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줘서 장점까지 합쳐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방에서 쓰기는 적합한 것 같아요. 다만 아이에게 정말 안전하게 가습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품마다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정말 살균이 된 물이 분무되는 건지 제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기화식 같은 경우는 살균 걱정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통의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먼지들 같은 게 잘 깔아앉거든요. 그런데 그 필터가 먼지들 같은 이물질을 걸러주고 깨끗한 물만 증발시키기 때문에 공기청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필터가 세척이 되게 힘들고 사용 주기별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유지 비용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보통 조금 비싸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가습 능력이 떨어져서 습도가 확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환기를 자주 시키는 환경에서는 다시 습도를 올려주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살균이나 공기청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기방에 사용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침실은 밤에 환기를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확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아이 침실에서 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세척을 덜 귀찮아 하시는 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가습기를 쓰고 있냐? 저는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하고 자연기화식 제품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일단 자연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슈니가 자는 침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실에는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수증기가 살균이 잘 되어 있느냐, 그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아이가 만졌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의 가습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가습기들이 사용 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전체의 습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집 곳곳에 가습기를 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로 활동하는 거실과 침실에만 가습기를 두기로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습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습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 냄비에다 물을 담고 끓이기도 해요. 가열식 가습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안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제품은 세척이 다 복잡해요. 자연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필터가 일단 여러 가지고 필터마다 닦는 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물로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탄산소나 베이킹소다에 담가서 소독을 하고 헹궈야 돼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초음파 가습기에 자외선 소독기가 달린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잘 닦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제품으로 샀더니 닦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건조한 겨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습기를 잘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잘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체내의 수분이 충분해야 건조한 공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맹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도 센서가 달려있고 일정 습도가 넘어서면 기능이 정지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곰팡이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서 특히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방의 크기에 맞는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방이나 거실이 굉장히 큰데 가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습이 별로 되질 않겠죠. 그리고 방은 조그만데 가습기를 너무 큰 걸 두면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도배나 장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방울에 세균들이 자라면서 위생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습기는 몇 평형을 위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아이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가열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아이 손에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곳에 둬야겠죠.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나 복합식 가습기를 제외한 가습기들은 가습이 되면서 공기가 차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아이 머리맡에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찬 공기를 아이가 마시게 되는 거라서 호흡기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 가습기 물통에 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로마 오일을 넣고 방향 효과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기계 고장을 유발하거나 세척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 살균에 도움이 된다는 세정액을 넣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11년 정도 됐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물통에 넣으면 물이 살균이 된다는 그런 액체를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마트에서 팔았는데 그게 폐로 들어가서 폐에 섬유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15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수십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통에다가 물 이외에 다른 걸 넣지 말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아과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 아빠 입장에서 가습기를 어떻게 골랐는지 가습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집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이모 삼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템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